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평소 노동자의 권익을 좀 더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스탠스를 생각해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김종인 대표의 발언에는 경제정당으로서의 이미지 확보, 그리고 이것을 통한 수권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에 대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야권 전체가 이제 이미지 관리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미지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흔히 가장 협조가 잘 된 국회로 지난 13대 국회 전반기를 드는데요. 1988년 구성된 13대 국회는 4당 체제 하에서도 법안 통과율이 81%가 넘어서요. 여야의 협조 관계에 중요한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13대 국회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UHD 시대란다. 4K로 사. 아니야. 크게 봐야지, 크게. 대화면으로 해, 대화면. 아니지. 잘 빠진 커브드로. 박성웅 씨,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롯데 하이마트 TV 대전. 언제라고?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가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아약품.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이거 굉장히 많이 본 뉴스에 올라와 있던데, 이 전경련, 그러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시민단체인 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어버이연합의 차명 계좌에 세 차례에 걸쳐서 1억 2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의혹인데요. 예. 전경련 이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NCND죠. 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어버이연합의 이종문 부회장, 언론의 확인 요청에 대해서 안 받았다고 못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 사실상 전경련의 자금 지원을 이제 시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는데요.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에서 받은 돈을 이 탈북자한테 대표에게 송금하는 등 이 전경련에서 받은 돈으로 탈북자를 시위에 동원한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지난해 9월에서 12월 이때 이제 노동관련법 처리 촉구 시위 등 이 전경련 입장을 대변하는 집회를 이제 수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그래서 이제 경실련 같은 데서도 이제 이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이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 도착을 했네요. 맞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거쳐서 이제 뉴욕에 왔다고 하는데요. 예. 네, 22일 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죠. 예.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해롱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 케리 장관이
리수영 북한 외무상과 그 회동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밝힌 바 있어서 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얘기인데 이 야당 대표들이 말이에요. 기업 구조 조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금기시되어 왔던 게 바로 이제 그 기업 구조 조정인데요. 예. 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어제 그 비대위 회의에서 본질적인 구조조정이 그 실질적으로 그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그 중장기적인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그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그 강도 높은 이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역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시적인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죠. 이게 진짜 이례적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그 대규모 그 실업 사태가 그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 때문에 야권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쟁점이었고 가능하면 좀 피해가고 싶은 쟁점이기도 했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 과거와 달리 그 경제 이슈를 좀 선도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에 따른 그 실업 사태입니다. 김종인 대표 그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처를 이제 정부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전제 조건을 깔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실업 대책 과연 이제 그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지 또 야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이 구조조정 얘기가 야당까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경제에서 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됐다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네.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휴 참. 자, 그리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소식을 들으시는 분이 그 예전에 나온 얘기 아닌가? 왜냐하면 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헷갈려요. 굉장히 어지러웠죠. 예, 예. 마침내 이제 그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대신에 대표 권한 대행, 지금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죠. 예. 이 대표 권한 대행으로 그 다음 달 초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그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원유철 비대위 체제 출범에 대한 이 당내 그 거센 반발에 원유철 비대위 체제를 이제 포기하고 곧바로 그 차기 원내대표에게 비대위를 맡기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어지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지러운 게 더불어민주당도 그 추대론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김종인 대표도 뭐 지금 언제 추대론 얘기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옛날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네. 이제 그 정치권들이 너무 좀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하죠. 네. 김종인 대표 측은 그 당의 총의를 모는 과정을 측측해보겠다는 태도인데요. 이 정장선 총무본부장 어제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그 경선자가 있으면 경선을 하는 것이고 당내 다수가 그 김 대표가 계속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리하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 본인도 어제 그 비대위 회의에서 합의 추대란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제 그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선거에 좀 쟁점이 될 것 같죠. 자, 국민의당도 당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 말이에요. 일단 박지원 의원이 어제 그 당권 도전 의사를 이제 밝혔죠. 자신의 그 원내대표설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당권이냐 아니면 대권이냐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다. 이러면서 당권을 맡겠다는 이제 입장을 좀 밝힌 바 있고요. 이 천정배 공동대표는 그 외부 인사 영입의 필요성을 이제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어제 그 당 소속 19대 그 국회의원과의 그 오천 간담회를 이제 가졌는데요. 예. 내부 논의는 안 했지만 고민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당대표 뽑는데요. 그냥 무슨 수능 시험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적 순대로 뽑는 게 차라리 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론조사로 해보면 어떨까요? 여론조사 안 맞았잖아요 이번에.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이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했던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조혜진 의원이 각각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데요. 또다시 이 친박과 비박 간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당사자인 무소속 조혜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예. 자, 일단 복당 신청서를 내신 거죠, 그죠? 예, 그저께 저녁에 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당의 규정에 따르면은 그 시도당에서 먼저 심사해서 의결하고요. 예. 그걸 당 최고위원회에서 추인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예. 그 유승민 의원은 대구시당, 저는 경남도당의 예. 의결권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 최고위원회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그 의결권을 행사해서 올리든 바로 올리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당의 최고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결단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지금 예. 전화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희가 예. 다시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친박과 비박 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두고도 지금 굉장히 줄다리기가 심했죠. 그런데 거기다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조혜진 의원의 복당 문제, 이것이 이제 친박 비박 간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등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무소속 조혜진 의원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조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일단 어쨌든 복당 여부는 당 최고 지도부가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당 최고 지도부가 그러면은 지금 없는데 예. 비대위에서 결정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지난번 그 최고위원회가 사퇴하기 전에 당 그 복당은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 새로 비대위가 조속한 시일 안에 구성되면은 그 결정대로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이죠, 지금 이분도. 당이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 구성한 다음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복당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조혜진 의원께서도 당의 사과를 좀 바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천 잘못, 그리고 그거로 인한 이 총선 참패에 대해서 책임 있는, 뭐 당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관계된 분들이 이 사과를 하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그 국민의 심판이 선거를 통해서 엄중하게 내려진 상태라서 사과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국민의 뜻은 밝혀졌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좋지만 그걸 조건으로 달아서 복당 여부를 신청하거나 결정하거나 할 일은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복당 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금 시간을 둬도 되는데 왜 지금이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바로 비대위 구성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구성이 되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바로 해야 되는가 하면 이미 전임 지도부에서 결정한 바고 그리고 이번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국민이 그건 잘못됐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간 분들은 빨리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그런 민의가 저는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자꾸 미루면은 그런 총선 민의를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이 결정되지 않고 그 미뤄지는 과정 동안에 또 당내에서 왈가왈부 또 뭐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그러다, 누군 받아들여야 된다, 누군 안 된다, 이러면서 당 내부의 분열, 분란, 상처만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이 화합해가지고 이 국민을 수습하고 새로 출발하기에도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에서 이런 일로 또 계속 서로 분란을 야기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는 것이 저는 당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결단을 했다면 정부나 당, 자신 모두에게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꾸로 이한구라는 분이 없었다면 또 이한구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안 맡았더라면은
당이 당초에 예측대로 180석 가까운 그런 압승을 거두고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 당과 정부 모두에게 좋았지 않았겠는가. 거꾸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것부터가 우리 당의 이런 또 우리 정부의 이런 불행과 그 위기의 씨앗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도 당헌 당규 또 공천룰 다 무시하고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공천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우리 정권과 당정 모두를 이런 위기에 빠뜨렸는데 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참혹한 민심의 심판이 있으면 저는 좀 이렇게 자성하고 반성하고 책임을 느끼는 그런 은행을 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뒤에도 여전히 궤변을 하시고 또 책임을 딴 데 떠넘기는 걸 보고 정말 이분은 참 곤란한 분이구나.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 집권 여당의 미래가 창창한 당에 그런 운명의 키를 열쇠를 맡겼을까 하는 걸 다시 한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이분이 만약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 보수 진영에 또 우리 보수 정당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진솔하게 자기 반성하고 이걸 저 책임을 지는 은행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당을 보수 정당을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무너뜨리고 보수 진영의 결정적인 위기를 초래한 그런 오명, 역사적인 오명이나 업보를 평생 그걸 벗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깊이 좀 생각하고 좀 자숙하시고 자중자애하셨으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복당 같은 것들을 그래서 빨리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자, 거기는 일괄적으로 모든 탈당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가 다른데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분들은 두말할 거 없이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경우는 다르지만은 지금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72비를 가리고 하기에는 우리 당의 상황이 너무 촉급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가 다 결국은 우리 당을 이렇게 망가뜨린 개파 갈등 또 패권 정치를 다시 또 재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 빨리 받아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반성이나 자숙 또 민의에 걸맞는 행동을 통해서 당에 해악을 끼친 만큼 또 당을 위해서 또 보답하고 헌신하는 그런 과정을 주는 것이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내 분위기 아까도 복당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거절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이 이 총선 민의를 겸허하게 그걸 갖다가 거슬르고 역으로 가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결론은 더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당에 들어온 게 1996년도 민자당 때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아마 가장 오래된 당원 중에 하나일 텐데 당의 주인이고 그런 제가 참 잘못된 공천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을 잠시 나갔는데 다시 그에 대해서 민의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또 당내에서 티격태격 싸우거나 하면은 우리 당은 정말 민심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멀어지고 더 큰 다음 대선에서는 더 큰 심판을 자초하고 완전히 국민들도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어리석게 다툼질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나 조혜진 의원이나 모두 이제 복당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복당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당이 지금 살아갈 길은 이번 총선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비민주적인 행태, 권위주의적인 행태, 또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행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행태, 이런 행태를 그리고 그 국정 과정에서도 경제가 계속 회생의 기미를 안 보이고 국정 현안들이 성과를 못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이 평가와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당을 또 쇄신하고 개혁하고 국정을 개혁하고 하는 이런 과제, 그걸 위해서 또 당이 개파를 초월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어떤
그에 걸맞는 역할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겠지만은 꼭 어떤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예. 지금 말씀드린 단계적 국정 쇄신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예. 그걸 이끌어가는 역할, 그걸 위해서 몸을 던지는 역할, 그것이 예. 유승민 의원에게 주어진 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조혜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 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 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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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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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잘 들어. 이게 헝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거리 할 때 뭐라 그랬지? 롯데리아.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드링크 오로라민 C.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렉서스. 국제도시 청라의 스트리트몰 지젤 M. 프리미엄 복합문화몰 M으로 만나다. 지젤 M. 자유경제구역의 수변 상권과 차원이 다른 특급 스트리트몰. 지젤 M과 꿈꾸는 청라의 미래가치.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선명해진다. 상가 분양 문의 032-561-9700 지젤 M 청라.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지금 시각 7시 38분 4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교통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빗길 때문인지 오늘 사고 소식도 많고 혼잡한 교통길인데요. 약 2시간 전에 발생한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부근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처리 작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여파가 상당합니다.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 정체인데요. 1시간 이상 소요되고요.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여의도 구간으로는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 40분 이상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일산 쪽으로도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으로 정체, 성산로는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이대 후문 방향, 반대쪽으로도 성산 2교 이전부터 성산대교 북단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이 총선 결과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제 여기에서의 관심 차기당권 당권을 누가 맡게 될지 여기에 쏠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친노계로 불리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범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친노계로 또 시작하시네요. 아유, 이건 다르게 불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민주계입니다. 더불어민주계. 아, 예. 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감회도 새로우시고 이러는데요. 예. 그죠? 자, 이번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됐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 분의 역할이나 이런 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경제 실정에 대해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투표라고 보여지고요. 예. 야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비호남권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바로 비호남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호남권에서는 왜 참패를 했을까요? 참패 득표율로 보면은 49대 51인데요. 뭐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취하다 보니까 당연히 절대 의석을 이제 국민의당에 넘겨줬는데 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호남인들이 갖고 있는 소외, 또 저희 당의 어떤 의원들이 기득권으로 비춰진 모습, 뭐 이런 등등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호남에 2번이나 갔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안 먹힌 모양이죠? 네, 역시 또 유도 신문을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어쨌든 공과가 다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든 김종인 대표든 공이 있고 또 과도 있는데요. 예. 그거보다는 어떻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제1야당, 제1당으로 우뚝 선 것은 적어도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차기 당대표 얘기인데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추대냐 아니냐 근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김종인 대표는 내가 언제 추대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어리둥절해요. 그러면 얘기를 안 했으면 도대체 그 얘기를 왜 지금 떠들고 있는지 그것도 좀 어리둥절한 상황인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합의 추대라는 표현이나 방식 자체가 이제 약간은 좀 권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향과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차기 당대표는 관리형 당대표였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대선 경선 관리만이 아니라 의제에 대한 관리 능력이 있는 분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예. 김종인 대표께서 뭐 언제 내가 합의 추대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합의 추대 문제는 물 건너가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국면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단위는 당선자 총회라고 봅니다. 여기서 총의를 한번 차기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저는 논의와 공론화 그리고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 전에 자신한테 대선 때까지 당을 이끌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은 조금 그 김종인 전 대표의 이런 언급을 부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의미가 다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 당시 이제 김종인 대표를 모셔올 당시는 우리 당이 말 그대로 진짜 산산조각 났고 진짜 수습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었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생각하는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께서는 저는 뭐 당선자 총회에서 아까 제가 총의를 한번 묻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더 나가서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화두를 꺼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좀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경선 출마하는 것도 저는 검토가 가능하다. 그렇게 한번 권유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요? 입장을 내기는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입장을 내기는 힘들다. 근데 이제 사실 김종인 전 대표 지금 뭐 경선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뿌리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서. 그런 입장에서 경선에 나가서 어떤 식의 승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번 총선의 의미는 기성의 관념과 기성의 체제, 기성의 방식을 탈피하는 측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언론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은 다 수긍하는 명제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는 의제라는 거, 어떠한 의제를 갖고서 내년에 대선에 임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의제, 이것을 김종인 대표가 저는 선점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뿌리가 약하다, 그거는 기성관념이고요. 한번 저는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필요하다. 김종인 대표와 같은 존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나가서 대권 주자분들,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한 대권 주자분들과의 아주 절묘한 조화와 협조가 김종인 대표께 지금 요구되는 다른 덕목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중도층의 어떤 그런 표심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점은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 5월인가요? 그 전당대회가요? 아마 전당대회 시점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종인 대표 현 비대위 체제의 민주적 정당성과 아마 연결되는 문제일 겁니다. 시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할 것이냐, 이 모든 문제가 현재는 당선자 총회에서 한번 난상 토론을 거쳐서 총의를 모아가는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요, 이번 총선에서 친노 세력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는데 기자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김종인 대표가 그 사람들은 자숙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뭐 선대위원도 해서 김종인 대표님하고도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김종인 대표님 머릿속에는 친노 비노 구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어제 당선자 대회에서도
이제 단결하자 이렇게 호소를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친노 비노 구분 예. 아마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 자신조차도 친노 비노 구분에 대해서 아마 큰 어떤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친노 비노 구분은 좀 언론부터 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참 이해찬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돼요? 예, 복당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분의 경륜과 능력의 문제 플러스 예. 충청권에서 일종의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예. 그런 위기감이 사실은 충청권의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의 하나의 원인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충청권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복당. 더군다나 국민이 다 용서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복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해찬 의원의 복당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찬 의원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과? 예? 사과 문제요? 예, 사과 문제요. 누가 해야 돼요, 그걸? 예, 과거에 머무르면 저는 진짜 우리 당의 지도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머무르면 한치도 못 나가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이 우리 당의 의원들, 우리 당의 당원들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사과니 뭐니 이것도 좀 낡은 방식 아닌가 하는 생각. 예, 그렇군요. 감히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말씀을.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이 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 당이 좀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유도신문 안 하실 때 안 할 테니까요. 저 인터뷰 자주 좀 응해 주십시오. 예, 예. 네, 신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